네, 안녕하십니까. 세션 1 진행을 맡은 코이카 연수사업실 박하늘 과장입니다. 오늘 저는 2022년도 글로벌 연수 사업 추진 계획과 2023년도 신규 사업 발굴 결과, 그리고 올해 진행할 24년도 신규 사업 발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서 다소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방향 안내가 될 것으로 보여서 미리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이제 우리 연수사업실은 변화에 대응할 예정이고, 변화되는 주요 사안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사업 추진 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과 출입국 지침이 다소 완화되었기는 하나, 그래도 이제 지금 코로나19 감염자가 60만 명을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 방역 정책의 변화 여지가 많기 때문에 2022년도 상반기에는 안정적인 연수 추진 환경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비대면 연수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출입국 제한 사항이 없다는 이제 비대면 연수 장점을 10분 활용해서 우리 연수실은 핵심 인재들을 연수생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대면 연수를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초청 연수보다는 현지 연수를 우선 고려 중에 있습니다. 상황 변동성이 크고 포스트 코로나에도 비대면 연수 플랫폼을 활용한 대면, 비대면 혼합 연수를 추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초청 연수나 이제 현지 연수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은 상반기에 먼저 비대면 연수를 추진을 해주시고, 현지 수요나 여건을 타진해서 대면 연수를 이어서 추진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지 연수 실시를 하고 비대면 연수를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실 경우에는 이제 연수 과정 담당자와 협의를 하셔서 연수 과정을 대면 다음 비대면 또는 반대로 비대면 다음 대면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획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비대면 연수 추진이 이제 현지에서는 보통 집체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지와 한국 간의 원활한 소통과 또 현지 행정 재반상 지원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양호하고 격리가 없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연수기관 인력 1인 또는 2인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하 현지 연수 방안이나 이제 현지 인력 파견을 통한 비대면 연수 지원 방안과 같은 그 세부 지침을 저희가 지금 수립 중에 있고, 현지 연수나 인력 파견을 고려하실 경우에는 연수 과정 담당자와 협의를 상세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2021년에 2023년도 연수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총 86건의 신규 사업을 선정을 했고, 협력국에서 직접 코이카 사무소나 또는 우리 대사관으로 수요를 제출한 이제 국별 연수 55건, 우리 정부 부처에서 제안한 연수가 30건, 국제기구에서 제안한 연수가 1건, 이렇게 해서 총 86건의 신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단일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국별 연수는 이제 72건, 이제 그 2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가 연수는 총 14건입니다. 사무소와 재외공관이 협력국으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아서 발굴하는 이제 협력국 수요 기반 연수의 경우에는 통과율이 48%, 정부 부처 제안의 경우에는 61%로 근본에는 부처 제안 사업의 통과율이 소폭 더 높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점 협력국의 경우에 정부에서 정한 이제 CPS라고 부르는 국가 협력 전략이 있고, 또 중점 비중점 여부를 떠나서 코이카에서 협력하는 이 협력국은 전부 코이카 차원의 국가 프로그램, 그 CP, 컨트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PS가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 CPS를 토대로 CP를 수립을 하고 있고, CPS가 없는 비중점 국가의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의 전략과 또 우리 정부의 아젠다를 고려를 해서 CP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ODA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CP는 ODA 사업의 기초가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연수사업 역시 CP를 토대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공간 발굴 연수의 경우에는 CP 연계성이 80% 정도로 꽤 높은 편이었고, 부처 제한 국별 연수 같은 경우에는 부처 자체 이니셔티브 반영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CP 연계성이 40% 정도에 수렴했습니다. 우리 정부 이니셔티브였던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20-30% 정도로 이제 사업이 반영이 되었고, 향후에 이런 CP나 또 다른 이제 정부 전략 반영 사업의 비율은 이제 앞으로 점차 이제 재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이카 연수사업실은 이번에 선정된 86건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정부 예산 당국과 국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고, 사업의 최종 반영 결과는 2022년 올해 12월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 이제 올해 12월 말부터 2023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연수기간 공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 부처에는 2023년도 1월, 내년 1월에 사업의 최종 반영 여부와 연수기간 지명 여부를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부처 제한 사업 중에 연수기간 지명이 되지 않은 사업은 2023년도 3월에 2차 공모를 실시해서 연수기간을 추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제 올해 신규 사업 발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발굴하는 신규 사업은 2024년도 신규 사업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굴 지침은 아직 구상 중에 있으나 아세안과의 협력이나 기후변화, 디지털, 과학기술 연계 강화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 발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여서 상세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2023년 신규 사업 대비해서 24년 신규 사업 발굴에 있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총 2회에 걸쳐서 사업 제안 접수를 받음으로써 연중 사업 발굴 체제로 전환된다는 것과, 그리고 정부 부처 제한 연수와 현지 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3월에 사업 발굴 지침을 수립을 할 예정이고, 4, 5월 동안 협력국으로부터 사업 수요를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협력국으로부터 프로젝트 컨셉 페이퍼, PCP라고 불리는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뒤에는 부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또는 부처랑의 협력이 필요하다 간주되는 그런 PCP를 선별하여서 부처에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부처에서는 공유받은 PCP를 기반으로 그 PCP를 이제 보완해서 부처 제안으로 제출을 해주셔도 되고, 또는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자체적인 아이디어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PCP를 제출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지 수요와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공유되는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PCP를 작성해 주시고, 그렇게 작성된 PCP를 7월 또는 10월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국별연수의 경우에는 국영문 개요서와 사업 제안서, PCP라고 저희가 부르는 사업 제안서이고, 그리고 수원 총괄기관 공문, 이렇게 세 가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수총 공문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 제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소나 또는 우리 대사관에서 수원 총괄기관과 협의해서 그들의 이제 동의를 그들의 수원 총괄기관의 공문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국가 연수의 경우에는 공문, 영문, 개요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7월에 수요 접수를 하고 예비 검토를 1차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10월에도 또 수요 접수, 예비 검토를 실시를 하는 등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예비 검토를 실시하기 때문에 7월에 제출했다가 혹시 사업이 떨어질 경우에는 10월에 재지원을 해주셔도 됩니다. 예비 검토를 통과한 사업을 기반으로 12월 또는 차년도 1월에 사업심의위원회를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사업을 선정하고, 그 이후에 우리 정부와 국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상세 발굴 절차나 가이드라인 등은 확립이 되는 대로 별도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고 저는 질의응답 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